이슈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의제 조율부터 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우선 민주당 쪽 입장을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르셨어요. 네,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뭐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얼굴 그러니까 당선되신 분들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살이 좀 빠지시고 얼굴이 더 검어지셨어요. 야외에서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좀 확실히 좀 힘들고 그렇죠. 얼굴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많이 타고 많이 살도 빠지고 했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선거운동 뭐 캠페인. 힘들기도 하지만 네. 또 보람되기도 하니까요. 네, 즐겁게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얘기 좀 해보죠. 아직 날짜 조율도 안 됐어요. 보니까 이제 이번 주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늘 2차 실무회담인데 민주당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좀 계속 밀린 의제 조율도 안 되고 일정도 지금 잡히지 않은 거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일단은 좀 급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이 그럼 아무 준비 없이 일단 던지고 받다 이런 뭐 의미세요? 대통령이든 비서실 참모 책임이든 어찌됐건 누군가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좀 급하게 제안한 만큼 예상 뭐 다들 뭐 좀 생각보다 좀 급하게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보자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보기 어렵다는 게 지금 다 중론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다음 주에 한 말은 결국 실언이 되는 건데 예. 대통령의 발언이 실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참모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안했던 비서실장을 또 교체하는 어찌되었건 또 실무회의를 하는 날 또 비서실장을 바꾸면서 그 핑계로 좀 미루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실무회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고요. 실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안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죠.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 좀 이 정도까지 전형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뭐 참모들이 이 정도까지는 뭐 합의 조율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율을 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총선 민심이 무엇입니까? 어찌됐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뭐 가려 듣겠다?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의원님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좀 고대하고 기다리던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좀 가져오는 게 낫잖아요. 아무래도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지금 당수인데 대통령 만나니까 일이 좀 풀리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의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서 밥 먹고 뭐 사진 찍고 결렬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이렇게 타협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영수회담의 큰 의제라고 하면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민생 의제, 또 국정 기조 변화, 세 번째가 인사에 관한 건데요. 결국 민생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민생 안들 중에서 윤석열 정권이 좀 너무했다라고 평가받는 뭐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뭐 5조 삭감, 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또는 뭐 이번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이런 민생 대책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정기조 전환인데 그동안에 했던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민생과 국정기조 변화가 전제돼야만이 인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텐데 지금 인사에 대한 얘기를 다 총리만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이 그동안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 국가기관들 소위 이 대통령의 철학과 달라야 하는 또 이 국가기관이 감사원과 방통위와 중앙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총장 뭐 사고 많이 쳤잖아요. 뭐 선관위 사무총장, 뭐 대통령의 친구, 뭐 이렇게 방통위원장, 검사 선배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최소한의 세 개의 어떤 이 역할과 위치, 중립적인 또 공정한 국가기관의 수장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어찌되건 이 세 가지 논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야만이 실질적인 영수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뭐랄까요?
막상 던지고 나서 그러니까 용서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선 막상 책임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서 좀 황당합니다. 저는 옆에서 볼 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진정성 있었으면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을 안 했겠죠. 그래요? 잠깐.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뭐 앞으로도 자주 보고 자주 통화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를 많이 하자.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그 말에는 대통령은 뭔가 이재명 대표와 관계를 좀 풀고 싶은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이진 않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음 주에 보자 했는데 일단 다음 주 약속도 못 지킨 거죠. 이번 주 중에 아무튼 못 보면 약속 못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실무회의 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면서 실무회의도 일단 미뤘죠. 그리고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은 뭐 용모방망이로 유명하신 분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어떤 뭐 설정도 갈등에서.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역대급 친일 발언으로 참 국민적 지탄도 받으셨고 했는데 어찌됐건 총선 끝난 지 뭐 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공주에서 떨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비서실장 임명하는 과정 자체도 좀 매끄럽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이 야당과의 대화할 의지가 있으실까?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부디 전향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으시길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좀 어제 밤 메인 뉴스들부터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 그래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민주당이 청구서를 너무 들이미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온다던데. 아니 어떻습니까? 원래 요구해야 될 그리고 기존에 요구해 왔던 이미 아니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제출하냐라고 하는데 늦게 이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또 이미 박진 뭐 외교부 장관님이야 이제 뭐 나오셨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해임 건의를 드렸던 것을 깡그리 다 무시했던 분이 누굽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는데 갑자기 영수회담은 제안해놓고 뭐 영수증을 들이민다고 하시면 영수회담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오히려 사실은 처음에 가장 큰 의제가 될 거라고 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뭐 대상하고 좀 금액을 조정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대화는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어떤 실정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에 앞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 요거를 이제 요구한 부분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과연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면 일단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는 뭐 시행령 통치라든지 여러 차례 거부권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국정 운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그런 얘기 자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수는 있겠죠. 2년간의 정권 심판론이 어찌됐건 이 국민들께 선택받은 총선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총선 민심을 대통령실이 혹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보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이 해병대원 특검 관련된 또 뭐 당연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법안도 이미 발의됐지만 거부권 행사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이 있느냐, 태도 변화가 있느냐 이걸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도는 저는 좀 빤히 보이는 게요. 어떤 거예요?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제안 자체만으로 사실 득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포용력을 보여주는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제안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그러지고 이런 과정은 서로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래서 제안 자체가 의미 있고 두 번째는 크게 내용이 없어도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셨듯이 득점일 거다. 거기는 바라는 게 아니 48초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다고 주장하는 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결국 자기들은 포용력을 보여줬다 이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총리 인선인데 총리를 민주당이 추천해라라고 던지고 나서 모든 전국의 블랙홀처럼 민생과 국정기조 변화는 다 사라지고 블랙홀처럼 총리 인선 누가 되느냐 이걸로 빨아들일 것을 아마 원할 것이다. 그래서 제안, 사진, 그다음 총리 이 딱 세 가지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번 총선 민심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예. 민생 대책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 국정기조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제까지 내가 2년간 국정 운영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고 거부권 행사도 자제하겠습니다라는 요 문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영수회담 안 하는 게 낫다. 아니요, 이제 충분히 못 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죠. 다만 네. 저희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 영수회담 직후에 네. 대국민 뭐 브리핑 같이 네. 하시겠죠.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사과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군요. 예. 국민께 네.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을 사과하라. 이런 네. 요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은 뭐 의제를 올리는 를 원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미 보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 전 당선인은 해야 된다 요거고 정성호 의원은 그건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요것도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자식에 대한 수사도 못 막았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형에 대한 수사 못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족일수록 더 대통령이 공과사를 구분해서 더 엄정하게 수사 받아야 된다라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동안 자식도 수사 받았는데 와이프라고 수사 못 받는다? 그걸 거부한 대통령의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의제로 올려야 된다 당연히. 말씀이신 거죠? 근데 심지어 과거에 그렇게 어떤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할 때도 예.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자식에 대한 수사를 이 검찰의 수사를 못 막았는데 예. 특검을 막아버린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무튼 좀 그런 전향적인 자세 변화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2차 실무회담이 있어요. 의제 조율이 오늘도 안 됐습니다.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영수회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전제를 예. 말씀드리면 의제 조율이 아니고요. 예. 합의안을 조율하는 게 맞고요. 예. 의제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 말만 하시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럼 합의안, 야당 지도자가 가서 대화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폭넓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25만 원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13조 추경하겠다. 이제 이런 걸 조율하는 거죠. 아니 의제를 조율하는 것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고 사전 미팅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영수회담을 깨는 게 예를 들면 아니죠.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드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도 네. 뭐 최상병 특검은 유가족들이 원치 않다고 해서 이제 해병대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만 예.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도 어찌되었건 뭐 합의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해병대원 특검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하면 합의안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합의를 못하면 의제로서는 당연히 대화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국회의장 선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말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을 보니까 제목이 국회의장 선거도 중립협치 뒷전 민주당 제길 가고 있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에도 보면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돼야 되니까 이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지금 후보로 나와 계신 분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워딩들이 좀 나와서 아니 이 어찌되었건 이번 22대 국회는 네.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선택하는 예.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이 행정부의 또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와 심판이 정확하게 일치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했던 예. 총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 독점 이 현상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거의 무기력한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바는 없으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이 입법부가 국회가 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국회의장 후보들께서 좀 더 이 개혁 국회
또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 반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통령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정치적인 이 과정이 저희 지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 본연의 역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은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시해도 된다? 아니요, 이런 제가 말씀이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에는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가 없다면 입법부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현재까지 단독 출마해요. 뭐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후보가는 이미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단독 출마 또는 뭐 추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선거해서 당선되게 확실한다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좀 패턴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대표에 대해서는 뭐 아직 한참 남은 8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고요. 지금 아직 국회의장도 선출이 안 됐고 원내대표도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아마 또 이제 여당과 원구성 협상을 또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전당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 전에 또 국민의힘도 전당대 2달 뒤에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또 한 2주일 정도 후에 원내대표 선거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 과정 또 그 이후에 있을 이제 야당의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일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많은 의원님들 사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쟁보다는 좀 일치 단결해서 빠르게 개혁국회를 개원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모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하기 전에 범여권 연석회의 하자고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견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에 대한? 저는 좀 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법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공법? 지금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화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화하자. 뭐 예전에 이 여야 대표 오자회담, 사자회담처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자고 주장하셔야지. 민주당한테 와가지고 뭐 야당 연석회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뭐 이 새로운 미래 뭐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과 절차가 결정돼 있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막 임의의 어떤 회의를 별도로 열지 마시고 대통령께 직접 요구하십시오. 빨리 대화하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